요즘 삼성전자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반도체 위탁 생산, 파운드리 예선, 대만 TSMC에 치이고 인공지능에 사용되는 고대역폭 메모리 HBM은 SK 하이닉스에 치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삼성전자가 위기를 맞을 수 있다는 전망은 이미 2015년 제기된 적이 있습니다. 서울대 교수들이 공동 집필한 축적의 시간이란 책에서입니다. 저자들은 국내 반도체 산업은 7, 8년 뒤가 더 문제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책이 발간된 지 8년이 지난 시점부터 삼성전자 위기가 본격화됐습니다. 이 책의 핵심 키워드는 축적 그리고 개념 설계입니다. 축적은 지식이나 자본 따위를 오랫동안 쌓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개념 설계는 남을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애플 아이폰처럼 완전히 새로운 기술을 만드는 역량을 의미합니다. 저자들은 한국 경제를 이끌었던 모방 경제는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실패의 경험을 축적해야 개념 설계가 가능하다고 말을 합니다. 축적의 시간이 진단하는 한국 경제의 위기와 해법을 5개 키워드로 짚어보겠습니다. 제자리에 있고 싶으면 죽도록 뛰어라. 소설 거울나라의 앨리스에 나오는 문장입니다. 붉은 여왕이 지배하는 세계는 이미 앞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뒤처지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불행하게도 우리 경쟁자인 미국은 인공지능을 비롯한 첨단 기술과 넘치는 자본으로 이미 세계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10억 명 이상의 내수 시장이 강점입니다. 우리보다 한 발씩 앞서 나가고 있는 셈입니다. 국내 대표 기업인 삼성전자는 그동안 초격차 전략을 통해서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이 기술을 추월당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은 2024년 3분기 9.3%로 대만 TSMC의 64.9%와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중국 최대 파운드리 기업인 SMIC의 시장 점유율은 이미 6%를 기록하면서 삼성전자를 맹렬하게 추격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HBM 기술에서도 SK 하이닉스에 뒤쳤습니다. SK 하이닉스는 삼성전자를 제치고 이미 엔비디아에 HBM을 사실상 독점 공급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2024년 4분기에만 무려 16조 원어치의 삼성전자 주식을 팔아치웠습니다. 삼성전자의 위기를 대변하는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축적의 시간에선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경쟁력을 상실한 배경으로 이것저것 다 하려는 문화를 꼽습니다. 파운드리는 남이 주문한 반도체를 대신 생산해주는 산업입니다. 삼성전자는 반도체뿐만 아니라 각종 가전과 스마트폰까지 생산을 하는 종합기업입니다. 애플 입장에선 삼성전자의 반도체 생산을 위탁했다가 기술이 유출될 수 있다고 걱정하는 건 너무나 당연합니다. 애플이 TSMC에 물량을 몰아주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축적의 시간은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산업을 키우려면 전문 기업으로 독립시켜야 된다고 이미 8년 전에 주장을 했는데 아직 실현되지 않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기술 경쟁력에서 뒤처지는 또 하나의 이유는 수직 계열화 때문입니다. 삼성전자는 계열사가 만든 부품을 주로 납품받아서 사용을 합니다. 계열사가 독점 공급이라는 기득권에 안주하는 순간 경쟁이 느슨해지고 기술 개발이 소홀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수직 계열화는 남의 것을 빠르게 베껴서 생산하는 데는 유리하지만 신기술 개발에는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저자들은 지적합니다. 축적의 시간은 반도체뿐만 아니라 자동차, IT, 조선, 화학까지 우리 경제의 핵심 산업들을 골고루 짚고 있습니다. 그런데 1960년대 10%에 달하던 기업의 영업이익률이 2020년대 5%로 하락을 했습니다. 기초체력인 영업이익률이 하락하면서 국제정세나 환율, 원자재 가격 같은 외부 변수에 우리 기업들은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트럼프 말 한마디에 증시가 요동치는 것이 경제의 펀더멘털이 그만큼 취약하다는 증거입니다. 기업 경쟁력이 떨어지면서 국내 잠재 성장률 역시 1%에서 2%로 하락했고 우리 경제는 지속적인 저성장 국면에 진입하고 말았습니다. 전문가들은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더 도약하지 못하는 이유를 가마우지에 빗대서 설명을 합니다. 가마우지는 목이 긴 새입니다. 어부는 가마우지가 잡은 물고기를 삼키지 못하도록
목에 긴 줄을 매달아 놓습니다. 고생은 가마우지가 하는데 소득은 어부가 챙기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기업 상당수는 원천 기술이 부족한 탓에 다른 나라 기업이 개발한 기술을 사용합니다. 장사를 열심히 해서 돈을 벌어도 특허나 기술 사용료를 주고 나면 가마우지처럼 남는 게 별로 없습니다. 가마우지가 아니라 어부가 되려면 또는 세상에 없던 상품을 개발해서 고부가 가치를 올리려면 상상력 또는 개념 설계가 중요한데 우리는 그동안 남을 따라하기에 바빴습니다. 인텔 인사이드로 세계를 호령했던 인텔이 최근 삼성전자보다 더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부분에선 엔비디아의 벽을 넘지 못했습니다. 파운드리 사업은 TSMC에 가로막혔습니다. 인텔이 몰락한 이유를 분석할 때 전문가들은 재무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합니다. 인텔은 고든 무어나 앤디 그로브 같은 반도체 전문가들이 이끌 때 최전성기를 누렸습니다. 그런데 2000년대 마케팅 또는 재무 전문가들이 경영을 하면서 쇠락이 시작됐습니다. 재무 담당자들은 원가 절감을 가장 신경 씁니다. 연구 개발에는 소홀합니다. 결국 인텔은 오픈 AI에 투자할 기회를 놓쳤고 인공지능 흐름에 재빨리 올라타지 못했습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의 문제 중 하나도 기술을 아는 경영자가 그리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경영진이 기술을 이해하지 못하면 기술을 축적하는데 소홀해집니다. 가장 어리석은 경영자는 내부에서 기술을 축적하기보다 외부에서 사오면 된다, 아웃소싱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경영자입니다. 기술을 아웃소싱하면 원천 기술 개발사에 영원히 종속될 수밖에 없고 가마우지처럼 영업이익의 상당수를 빼앗겨야 합니다. 중국의 추격은 우리 기업의 생존을 위협할 정도로 무섭습니다. 한국 주력 산업 중 반도체, 디스플레이, 2차전지, 무선통신, 선박, 자동차, 철강까지 중국이 상당 부분 한국을 추월했습니다. 중국 첨단 기업들의 연구개발 투자비는 2023년 한 해에 무려 2,050억 달러에 이릅니다. 한국의 4배가 넘는 수준입니다. 중국에선 과학, 기술, 공학, 수학 분야에서 매년 8만 명 이상의 박사가 배출됩니다. 중국 칭화대와 베이징대 반도체 전공자가 서울대 전체 학생 수보다 더 많다고 합니다. 의대만 선호하는 우리나라와는 분명히 대비되는 부분입니다. 그렇다고 전세를 한 방에 역전시킬 비법은 없습니다. 실패를 통한 경험을 쌓도록 하는 환경과 모방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개념을 만들어내는 창의적 문화를 통해서 혁신을 촉진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창의성은 경험을 통해 축적된 지식이 뒷받침돼야 합니다. 오랜 기간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얻는 창조적 역량이 바로 개념 설계입니다. 축적의 시간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한 걸음씩 정도를 걸어야 축적이 가능하고 한국 경제에도 모방에서 벗어나 퍼스트 무버가 될 수 있다고 결론 짓습니다. 삼성전자를 비롯한 우리 기업들이 하루빨리 세계를 다시 지배하는 날이 오길 기대하겠습니다. 생각의 상자 피처였습니다.